저도 이제 그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 이제 지지하시는 분하고 네. 대화를 좀 나눌 기회에서 나눠봤는데 그분들 실제로 겉면상으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한 것 같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네. 이미 대선 준비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럼 언제 확실하게 갈라설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권영세 대행,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모든 현역들이 거기에 서 있지만은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해봐도 여권 후보 중에서는 단연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내란 수계, 외환 수계, 윤석열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지만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한동훈을 몰아내버린 것. 네. 이것도 잘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기회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호시탐탐 호시침침하고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헌재가 인용하면은 즉 파면이 결정되면은 네. 다 끝나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렇죠. 버텨도 네. 이제 뭐 안 돼요. 그것은. 네. 그리고 경호처고 경찰이고 뭐 군인이고 누구도 어떤 명령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회를 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나올 거예요. 네. 한동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 현역 의원들이 다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올 거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한동훈은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친윤들과 알력으로 분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네.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당이 돼서 각각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대통령 선거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말하기까지는 네. 초점을 흐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윤석열 체포, 헌재 네. 인용 이 두 가지만 싸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미 정치인들이 내심으로는 이 네. 국면에 대한 판단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래도 정치인이고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장 무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장 무도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아니, 국민들을 지금 뭐 상대로 설마 진짜로 믿고 이렇게 버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홍준표 예. 시장 같은 분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도 본격적 대선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끝난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태극기 부대 TK들의 일부 세력을 거기를 잡느냐. 이건 진짜 소탐대시라고 민주주의나 역사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괜찮다고 지금 우리 문제 없다. 우리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은 밑에 지금 다 뻥커 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뻥커 파고 있지. 뻥커 파고 있는 거예요. 그 뻥커 네. 팔 시간 벌고 있는 겁니다. 저희 헌법재판소 그 심판 하는 내용도 이제 녹화 중계로 저희가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볼수 그래서 제가 있죠.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랬군요. 네. 거기 윤석열 그 변호인단도 변호하는 행태를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죠. 아니 딱 보시면 알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게 그 얘기하는 게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할 건 하고 있으니까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로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계엄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록도 아직 제출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국무회의가 없으니까 못하지. 열리지를 않았어요. 네. 이러면서 열리지 계속 않았어. 어버버대면서 그 행안부에서 정리해서 갖고 있는데 그럼 그거 안 내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습니다. 아니 네. 그 국무회의는 네. 열리지 않았어요. 네. 열리지 않고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11명인가 뭐 했다 왔다 갔다 했고 네. 제가 법사위에 나온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네. 국무회의가 열렸냐? 안 열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봤을 때 네, 국무회의 의사록도 없는 거예요. 회의록도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됐든 종은 치는데 네. 아직도 제2의 내란이 그 주술 속에서 내년만 즉 음력설만 지나면 우리가 좋아진다. 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있는 네. 저 세력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시키면은 제2 내란도 종식되고 주술국가도 종식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헌재가 돌아가기 때문에 잘 알죠. 아니 말씀대로 헌재가 이제 오는 14일부터죠. 네. 다음 달 4일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가 있는 주를 제외하고는 주 2회 이제 집중 변론 심리를 심리를 하는 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오후에 이제 변론기를 잡았고 그 얘기는 컴팩트하고 빠르게 심리를 하겠다는 선언인데 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사를 할 때는 소추위원단의 그런 대표격이었잖아요. 검사였지. 그랬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야. 지금 시기. 그때 권성동 지금, 대표가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당 대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소추장을 가지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소추 변경도 하고 네. 그때는 뭐라고 했냐 권성 헌재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확 변했어요, 확. 네. 보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일주일에 2번 한다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여기서 중요해. 자기 얘기라고 하네.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윤석열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날 두 분이 끝나요. 두 분이 끝나니까 6명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밀어보자 6명 이거겠죠. 있으니까 그때까지 끌고 가면은 4월 18일 날 이후는 판결을 할 수 없다. 4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믿고 있다가 최상목 땡이 두 명이 두 돼버린 명을 거죠, 임명을 추가로. 해버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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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컥 했다는데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 보십시오. 절대 노무현 헌법재판소에서 2달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석 달이었어요. 달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2달은 넘어도 석 달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말이면은 네. 반드시 파면 선고가 나온다. 판결이 네.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 4월 달까지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네. 쟁점을 크게 5가지로 압축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계엄 선포행위, 두 번째로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세 번째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네 번째는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5번째가 법조인 체포 지시행위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 5가지 쟁점을 떠올리면은 어느 하나 네. 윤석열을 두둔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 진짜 솔직히 사실이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 다 목도하고 사후적 취재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부 헌법학자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한 번 심리하고 바로 선고해야 된다. 명명백백하고 있지 않냐. 모든 증거가 착오 넘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법부라는 게 신중해야 되니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와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크게 있었고 네. 그다음 내란죄 국헌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탄핵 소추 사유로 담았는데 후자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과정 쉽게 얘기해서 헌법적 위헌적인 부분은 헌재에서 따지고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 형사 재판으로 다투자 뭐 이런 그렇죠. 취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내란죄를 빼는 거에 대해서 네. 주된 사유가 이거고 이걸로 국회에서 가결을 했는데 빼면 되냐 뭐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국민의힘의 아니, 입장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이거 좀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순 아닙니까 예, 이거는? 예, 예. 어. 그러니까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하자는 거죠. 법원에서 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억지예요. 네. 그걸 저 공부 잘한 사람 모두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억지를 네. 부려서 자꾸 연장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네.
왜 저러느냐? 난 진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그 탄핵소추안 가결하고 부결하고 정할 때는 사실은 내란죄 들어간 게 오히려 더 문제였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 내란이 아직 판단이 안 끝났는데 이걸 왜 집어넣냐? 심지어 내란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국민의힘은 불편해 있었습니다. 근데 아, 이제 그러니까. 와서 하다니까 이제 다른 얘기. 내란죄를 넣어야지. 네. 내란죄를 넣어야지. 자기네들이 내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 제가 내란 국조특위 네. 위원장을 하루 했어요. 음. 그 왜냐하니까 제일 연장자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요. 네. 그때도 내란죄 국정조사 특위인데 왜 내란죄냐? 이 죄라고 확정 안 됐으니까 혐의로 죄를 하자. 혐의로 하자.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뭔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하는 얘기와 예. 국회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기일 정의하면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하고 무슨 네. 빨대 역할이 있냐 뭐 이상하게 네. 하는데 바로 그분이 네. 보수라니까요. 네. 그 얘기하신 분이 헌법재판관이 네. 그러니까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전혀 그러니까 없는. 나는 저렇게 딱 두 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8일 네.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끝나니까 그때 너무 못한다. 그때 너무 만약에 못하죠. 못하니까는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한 것을 그렇게 비난하다가 이제 국민이 그거 아니니까 싹 거두고 또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경찰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본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잖냐고요. 네. 거기서 하는 건데 음. 공수처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 또 이 내란 이거학과 형법 이 문제를 구분할 줄 알면서도 그걸 공격하는 것은 그냥 때거리예요. 네.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받는 거에 있어서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또 헌법재판 관련돼서는 내란죄를 빼는 거에 대해서는 또 길길이 날뛰고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데 이게 목표가 국민의힘의 목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오롯이 목적은 시간 끌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계산을 네. 해보면 요게 딱 이야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네. 역시 네. 전개를 잘하시네. 그러니까 네. 그 가장 무도회가 그 시간 끌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가 네. 오롯이 목적입니다. 정말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냐? 하는 네. 거라면 이야기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최대한 보수세를 결집해서 대선에 들어가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냥 얻어 걸린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막연한 기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지고 한두 명 정도 명은 날아가지 나가지 않을까? 않을까? 예. 이런 그냥 이 막연한 기대에 더불어서 최대한 한 명이라도 보수세를 결집시킨 상태에서 대선에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을 끌어야 된다. 윤석열은 그때까지만 우리가 보호해주는 척을 하자. 네. 요거를 기본으로 생각해서 이 공식을 대입해 보면 다 맞아 그리고 떨어집니다. 여기에 또 이제 그런 영문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활용점정인 게 네. 그 헌재 출석 관련해가 윤갑 변호사 얘기한 게 정말 가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은 네.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죠. 저는 하다 재판받는 사람이 자기가 적정한 기일에 나간다. 재판 많이 받아보셨죠? 적정한 기일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이, 이거? 저는- 지금 보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5년을 재판 받아본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잠시 쉬다가 지금도 받아요. 그런데 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진짜 엉뚱하다. 적정한 기일에 법조인 출신이 적정한 기일에 나가 적정한 기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죠? 그 일부 언론 경향신문이 썼던 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변호인을 윤석열 측에서 하는데 6, 7억씩을 준다고 해도 그 오지 않는- JTBC 네. JTBC 했죠. 변호인도 안 하겠다고. 안 한다 하는데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변호인들은요 1,000만 원이에요. 네.
거의 무상 그리고 변론에 가까운 거네요. 성공하면은 500만 원. 음. 많이 받아봐야 1,500만 원인데 네. 네. 박근혜 측 가면은 6억 7억 받으니 윤석열 측 가면 참 윤석열 측에 가면은 네. 그래도 거기 갈라가겠어요. 네. 아마도 그 사유 자체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음.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은 효과적인 변론 대응이 어렵다고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음. 근데 결론적으로 동기가 또 궁금해가지고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과연 그가 왜 12월 3일에 계엄을 촉발했는가? 지금 일단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검찰에서 공소장을 지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재판에 네.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대목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명태균 씨를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런 사유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그렇죠. 네, 명태균 게이트가 뭔가 촉발하지 않았나. 네.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명태균 황금폰 3개를 하니까 압수가 되니까 그 속에 윤건희, 윤석열, 김건희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오빠 큰일 났어 빨리 비상계엄해 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빠도 계엄도 못하는 게 오빠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아니 물론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네. 그게 너무 정황적으로 보면 딱 맞아 그리고 떨어져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안산 전 정보사령관이 오, 예, 노상원. 예. 노상원이 그 12월 3일로 퇴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점쟁이가 옛날 시골 가면 그러니 점쟁이도 자기 죽을 나라 모른다고 노상원이가 아무리 무슨 뭐 네. 점집어라가 뭘 하더라도 12월 3일 퇴기를 한 것도 저 죽으려고 한 거죠. 자기 운명은 네. 제대로 못 쓴 꼴인데 네. 왜 그러냐면 지난해 이제 10월 31일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 윤석열 그 네. 녹취를 공개를 했죠. 명태균과 네. 이제 김명선 전 공천 관련해가지고 네. 나누는 대화 내용을 공개를 네. 했고 그리고 중간에 11월 15일에 명태균이 구속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구속되면은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이런 식의 위험 고조가 탄핵된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후의 날짜가 아까 말했던 11월 24일에 김용현 전 장관하고 만나서 비상 대권을 발휘해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로 명태균을 언급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도사가 한 달 안에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윤석열은 하야를 하든지 탄핵된다. 네. 명태균 도사가 구속된 날이 11월 15일이고 네. 윤석열이 탄핵된 게 12월 14일이에요.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나는 그 명태균 도사라고 불러요. 네. 법사 도사. 그런 상황인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그 공소장 내용 같은 거 보셨죠? 보면은 네. 뭐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군인이 평화적으로 뭔가 왔다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계엄군이 12월 당일에 3일 당일에 무려 5만 5만 발이 발. 넘는 실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내가 예. 현장에 있었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니까요. 네. 이거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영상에도 남겨져 있어요. 그 다 나와요. 탄창이 이 총에 껴 있는 게 그렇죠. 영상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 안에 실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지휘관 그 사람들이 음. 나쁘지. 음. 거기에 동원된 부사관들 젊은 사람들 네. 아니에요. 음. 이 사람들이 만약 5.18 때처럼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 개마리판으로 쳐버리고 네. 만약에 칼로 이렇게 했다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완전히 그 뭐, 예. 젊은 군인들이 와서도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않고 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제됐으니까 전부 퇴각해라 하고 명령하니까 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이 진짜 얼마나 훌륭한 국민이에요. 전 세계에서 총칼 앞에서 시민들이 막아주고 국회의원들 빨리 국회로 들어가라고 등 태워가지고 밀어주고. 예. 네. 담을 넘게 해주고 이런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칭찬했는데 어쩌다 저런 족속들 매치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가. 참 좀 마지막이라도 깨끗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너무 답답하고 막 우울증이 올 것 같고 이 막 공황장애가 올 것 네. 온 것 같은 그런 막 답답함이 막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이 정말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더 이렇게 답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들이 농성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제 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저는 증거로 사실 검찰의 움직임을 저는 또 유심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명태균 수사 때 창원지검도 그렇고 창원에서 출발된 이 수사 열차가 오면서 꼼꼼히 태워야 될 사람을 다 태웠어요. 그러면서 용산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누구보다도 이 그때 당시 명태균 관련돼서 수사하면서 대통령과의 접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제일 잘 알고 있었고 이 권력의 향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냄새 맡는 게 검찰 조직입니다. 아 그렇죠. 네, 권력의 개로 100년을 살아온 집단이에요. 제일 빠르고 제일 잘 맡습니다, 냄새를. 그런데 검찰이 이 공수처에 넘기기 전까지만 해도 수사를 네.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나름 잘 했었어요, 수사를. 네. 저는 이미 검찰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윤석열의 종말이 왔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용서해줘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검찰은 냄새를 맡았고 이미 권력은 바뀐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네. 그 증거의 하나로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던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오늘 또 네. 전화 안규배 의원이 의원이나, 마지막 예.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체포와 탄핵 현재에 집중을 하고 특검 같은 것은 그대로 둬도 잘한다. 네. 즉 쉽게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서울고검에 최창목 의원이 예. 항고를 해놔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여러 가지는 감옥 갈 일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도사가 잘 불어가지고 잘하고 있다. 내란 수사가 종료되면 그렇죠. 뭔가 처분이 그렇기 있겠죠. 때문에 예. 형법으로 처벌할 것은 법원, 헌법 관계는 헌재. 언제? 여기에서 하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냥 특검도 그렇게 최상목 등이 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압박하지 말자. 안달복달 할 필요 네, 없다. 그렇죠. 예. 저는 물을 흘러가듯 해도 세상은 윤석열, 김건희에서 떠났다. 예. 이 사람들은 콩밥 먹을 일밖에 없다. 그러면 검찰이 알아서 다 해준다. 즉 김건희 여사가 서울 소리 이명수죠 네, 이명수 기자하고 기자. 할 때 네. 얘기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잡으면 아래서 다 알아서 해줘. 다 알아서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가서 폭탄주 없는 그 세상 건강은 좋아질 거다. 살아봐야 돼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보수 단체들 집회할 때 보면은 그게 네. 늘 시그니처 같은 건데 미국- 우리 뭐 사실은 어. 그 의원님 같은 경우 태극기를 이렇게 하시면 태극기와 네. 함께 성조기를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그 오늘 외신에서 그 그러니까 네. 보도했잖아요. 보도를 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특이하다고. 왜 성조기를 예, 흔드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네.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만난 다음에 네.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네. 이에 대해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행위가 위법하다는 얘기를 미국이 경고했다는 얘기나 다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성조기를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요. 오늘 외신에서 그걸 지적을 네. 했다니까. 왜 성조기 드냐? 그러니까 네. 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태극기 드냐? 네. 태극기 부대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독립운동하는 저희 것처럼 보이네. 저희 시골 우리 아버님 생가가 있는 저희 시골 마을이 진도군 군내면 송산이라는 마을이 태극기 마을이에요. 네. 1년 내내 365일 계속 태극기 한 200개가 휘날리고 있는데 네.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비도 세워놓고 굴에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태극기 부대 하면은 꼭 기분이 나빠. 네.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 마을에 좀 태극기 내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태극기가 그런 건데 태극기도 들고 성조기도 들으니까 아주
외신들이 오늘 꼬집었더라니까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그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루어진 지난 3일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미국 성조기만 흔든 게 아니고 이게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불복할 때 네.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해 도둑질 네.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도둑질 당했다는 건데 그 문구를 똑같이 밀크같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에게 호소하듯이. 아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그 중진 회의에서 마지막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선관위가 저렇게 부정선거라고 난리니 지금도 저러니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검증을 하자. 음. 예. 그 위원장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켜서 어떤 부정선거를 했는가 한번 찾아보자. 좋은 방법이네 아주. 네. 예. 네. 그거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선거는 이제 계속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하고 똑같이 부정선거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앞으로 선거가 있으면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계속 부정선거를 할 거 나오니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인터뷰도 하신 걸로 제가 네,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 봤을 때도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는 없죠. 얘기 아니십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선거 한 번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전자 개표가 아니라 수개표입니다. 네. 해가지고 세는 것만 소위 은행에서 네.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쭉 하고 가는 네. 네. 그렇게 세 가지고 또 눈으로 다 확인을 해요. 네. 그런데 뭐가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국회에서 내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옳은 얘기다 하면서도 아이고 뭐 국회 국정조사도 많고 뭐 많으니까 지금 밀려가는데 그거 반드시 해야죠. 네. 저 사람들 보고 좀 위원장 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가 좀 잡아내봐라 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성적이 흔드는 거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빈약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초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그 성조기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 같아. 미국이 마치 우리 편인 것 같은 착각.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네. 우리가 제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과시하는데 미국에서도 쿠데타 비상계엄은 틀렸다 가는데 같이 그러니까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헌재 심판정에도 네. 또 윤석열 측에서도 트럼프 얘기를 또 꺼내서 내놓습니다. 아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했던 네. 판결 얘기를 한 결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헌법과 법률이 우리랑 아예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엄행위 쉽게 내란이나 외환에 대해서는 네.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 자체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조항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는데도 트럼프 사례를 굳이 들어밀면서 결국은 그 통치행위였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또 이제 경강부회식 미국을 끌어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저는 이거 그냥 자기 위로, 자위라고 봅니다. 미국은 그냥 가져오는 그렇죠, 자기 위로라고 자기. 봅니다. 예. 네. 아니 저는 그 CIA에 신고했잖아요. 네. 집회에 선결제했던 맞아요. 네. 연예인들을 미국에다가 미국 CIA에 신고했는데 그 논리가 뭔지 봤더니 이들을 이제 종북 좌파, 네.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미국 CIA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자 발급을 못 받게끔 해서 그 연예인들이 미국 가서 콘서트하고 맞아요. 네. 연예계 활동하는 걸 막아가지고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라는 게 논리적 근거였어요. 말도 안 되죠. CIA에서 그 비자 이스타 관리는 미 국무부에서 합니다. CIA에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 제일 센 나라 미국이 뭔가 연결이 되면 지지자들한테 위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미국이 우리 편이야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들려고 자꾸 가짜 전략을 만들고 성조기를 흔들지만 사실 실제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그냥 헛헛한 행위일 뿐이다. 아니 아까 저는 말한 대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 국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잘못된 일이라고, 예, 불법적이라고, 예. 맨 처음 계엄했을 때 바로 나온 네. 캠벌 미 국무성 부장관 네. 그분의 멘트가 뭐예요? 이건 오늘 블링컨
장관 얘기 들어보면 잘 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요동치는 정치권 상황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의원님 또 모셨으니까 하나 묻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산전수전 공전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보다 더한 일도 겪어보셨을 텐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일의 종국적인 답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네. 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잘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딱 두 가지를 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민생 경제도 풀려나가고 전국 혼전도 끝나고 외교 관계도 좋은데 첫째 윤석열이 체포될 수 있도록 지금은 사법부에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주고 공수처와 경찰은 반드시 네. 체포를 해야 되고 이 체포 과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상용 대행은 경호처, 경찰, 군에다 협력의 명령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네. 후보를 임명해서 완전 구인 체제로 신속하게 헌법 결정을 종료시켜달라.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급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정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최상무 권한대행이 그 앞에 이제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한 건 잘한 일인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두고 약간 믿어도 되는가? 아니면 이런 도저히 문제들을 믿을 수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진짜 분들이 많다 답답해요. 보니까 네. 그렇지만은 네. 지금 현재는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로 가서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촛불만 좀 많이 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그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상목 부총리는 일을 하는 스태프들이 기재부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직 공무원들이 좀 많을 수 있는 총리실이라는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여한 그래도 공무원들 위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리고 최상목 예. 대행이 기재부 6개 장관의 비서관을 한 사람이에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마피아들이 선배들이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최상목 대행도 지금 전 세계가 우리 5,200만 네. 국민이 최상목 대행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